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그 여잔 그런 저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짓더니 사람들 앞에 서서 고맙다고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와 남편처럼 보이는 외국인도 옆에서 같이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전 식사하는 내내 그쪽만 힐끔힐끔 바라봤습니다.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우리 언니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작은 쪽지 하나를 적었고 제 이메일과 연락처를 적어서 그 여자에게 전해주기로 결심을 했죠. 언니일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확인을 꼭 해봐야겠다 싶었거든요. 안 그러면 오늘 이 순간을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시끌벅적한 틈을 타서 그 여자 쪽으로 다가갔는데 딱 그 타이밍에 그 여자가 무슨 볼일이 있는지 잠깐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좀 이따가 다시 전달해 줘야겠다 싶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순간 그 여자의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아까 그분 어디 가셨나요? 아, 예. 잠시 볼 일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곧 돌아올 텐데 무슨 일이시죠? 그 남자는 저를 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고 당황한 저는 오버버거리면서 손에 쥐고 있던 쪽지를 그 남자에게 전달했죠. 이거 제 연락처랑 이메일 주소인데요. 아까 그분이랑 할 말이 좀 있어서요. 여기선 제대로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쪽지를 적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닮은 거에 대해서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제 잃어버린 언니에 대한 겁니다. 남자는 버벅이는 저를 보며 잠시 생각하듯 제 얼굴을 응시했어요. 그리고는 알았다며 자신이 그 쪽지를 전달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꼭 전달 부탁드릴게요. 제 인생에선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니, 걱정 말아요. 제가 꼭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번 한국 여행은 참 다이나믹하네요. 교통사고에 이렇게 와이프랑 닮은 여자분도 만나고. 사실 우리 이 사람이 태어난 나라가 궁금해서 여기 왔던 거였거든요. 뭐 아무튼 꼭 전달할게요. 안 그래도 이 사람도 당신을 궁금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쪽지를 전달한 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자꾸만 두근거려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꾸 기대가 됐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언니가 맞을 것 같아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는 자리로 돌아왔고 그 남자는 제가 줬던 쪽지를 여자에게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둘이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계속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자리가 파할 때쯤 여자가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일이 있어서 지금은 가봐야 됩니다. 적어준 연락처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언니가 있으시다고 하셨나요? 죄송하지만 전 형제가 없답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누가 봐도 언니의 얼굴인데 형제가 없다니 그 여자의 말에 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닮은 것뿐이었을까? 그러기엔 혈액형도 그렇고 너무나 닮은 점이 많은데 그렇게 의문점만 품은 채 그날의 만남은 끝이 났고 그 후 전 언제 올지도 모르는 여자의 연락만 기다리게 됐어요. 그리고 한 달 뒤쯤 드디어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헌혈받고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왔고 그때 자신에게 꼭 해야 한다는 말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전 그녀에게 저의 사연을 이야기했죠. 쌍둥이 언니가 하나 있는데 그 언니를 84년 6월 15일에 잃어버렸다고요. 혹시 실례가 안 되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이 된 건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메일로 그러더라고요. 자긴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버려져서 미국으로 입양이 됐다고요. 마침 자신이 미국으로 입양된 해도 제가 언니를 잃어버렸다는 해와 같다며 자신 역시 84년 겨울에
미국으로 입양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신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릴 적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망스러웠지만 전 당신의 기억엔 없지만 우리가 쌍둥이 자매일지도 모른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어 했지만 안 그래도 자신 역시 가족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얼마 전 가족을 찾아주는 단체에 자신의 DNA를 등록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왔다 간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저를 본 순간 그녀도 사실 뭔가 알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고 확실하진 않았지만 전 왠지 그녀가 제 언니일 것만 같은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들한테는 따로 말하지 않았죠. 당장이라도 엄마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실망할 부모님이 걱정됐거든요. 얼마 전부터 건강이 나빠진 엄마는 특히 더 걱정이 됐고요. 엄마는 몇 년 전 유방암 판정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완치된 줄 알았던 그 병이 얼마 전 다시 재발을 했거든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을 해서 지금은 다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셨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죽을 수 없다고 언니 찾기 전까진 죽지 못한다며 힘내서 치료를 받고 계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언니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 사람이라 저런 병도 걸린 것 같다며 엄마만 보면 마음 아프다고 눈물을 보이셨지만 저희 가족들은 엄마의 병도 잘 이겨내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언니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다 보니 전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바로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100% 언니가 맞다는 확신이 필요했죠.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뜻밖에도 엄마에게 연락이 왔어요. 언니를 찾았다는 연락이었죠. 연락이 온 것은 뜻밖에도 해외 입양인의 가족을 찾아주는 한 단체였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해외 입양 가족을 찾아주는 단체에 DNA를 등록해 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 자료가 여러 다른 업체에 공유되어 올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엄마와 일치하는 DNA가 나타났다는 연락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다들 흥분한 상태로 센터로 달려갔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 그 사람은 얼마 전 헌혈해주러 갔다 만난 그 여자였습니다. 저희 엄마와 DNA가 일치한다며 분명 엄마와 딸 사이가 분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전 가족들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고 가족들 모두 이건 기적이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전 바로 SNS를 통해 전화를 걸었고 우리 가족은 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언니를 위해 제가 엄마와 아빠의 말을 통역해줬고 언니는 통곡하는 엄마를 괜찮다며 우리 이제 만날 거라고 달래줬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너무 놀랍고 신기하다며 울더라고요. 근데 그때 언니를 우연히 처음 마주치게 된 날은 너무 몰랐는데 언니 목소리나 생김이 저랑 진짜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떨어져 산 세월이 함께 산 세월보다 훨씬 길었는데도 이렇게나 같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유전자의 힘이 정말 강력하더라고요. 언니가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우린 그렇게 몇 차례 통화를 나눴고 엄마랑 아빠는 언니를 만날 날을 고대하며 매일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죠. 하고 싶은 말이랑 해야 할 말이 너무 많다면서 언니가 잘 알아들으려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늦은 나이에 두 분 다 영어 공부를 하고 책 펴놓고 공부하시는 걸 보니 너무 귀여워서 웃음도 났어요. 언니를 다시 찾고 나니까 평생 잘 웃지도 않던 가족들이 말도 많아지고 웃음도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은 언니가 올 날만을 기다리셨고 평생에 잘 사지도 않던 옷까지 사 입으셨죠. 언니가 오는 날 입고 나가고 싶다며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고 싶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언니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됐고 저랑 오빠는 연차까지 쓰고 언니가 나올 공항으로 부모님과 함께 마중을 나갔죠. 엄마는 평소 안 하던 화장까지 곱게 하시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런 엄마 손을 붙잡고 언니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에 애가 탔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다려왔는데 그 짧은 시간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혹시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하면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사갖고 온 꽃을 들고 그 앞에 서 있는데 걱정도 잠시 곧 언니가 탄 항공편이 도착했고 얼마 되지 않아 언니가 나왔습니다. 전 여기저기 도리번거리다 언니를 바로 못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엄마랑 아빠가 언니 이름을 부르며 벌써 언니 쪽으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 바로 언니를 끌어안고 오는데 저도 같이 달려갔어요. 엄마가 언니를 끌어안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계속 영어로 그러시더라고요. I am sorry, sorry, sorry. 계속 이 말만 반복하셨죠.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언니를 안고는 내내 그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을 꽤 많이 연습해 가셨는데 엄마 말이 막상 언니를 보니까 그 말밖에 안 떠올랐대요. 아빠도 울고 엄마도 울고 오빠도 울고 그날 같이 갔던 남편도 울더라고요. 생전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는 냉혈한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 공항에서 그렇게 울고는 나중에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전까진 이상가족 상봉하고 할 때도 왜 저렇게 오열하고 절규하는지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저희 가족을 보곤 그 마음이 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다고요. 언니는 미안하다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끊임없이 괜찮다고 말했고 그러면서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진짜 버림받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대요. 평생 저희 가족이 자기를 열심히 찾고 살았는지도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았는지도 몰랐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이 평생 자신을 기다려온 게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번역해 주니까 아빠가 울면서 언니한테 그랬어요. 우린 너 버린 거 아니야. 우리가 널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영어를 못하니까 무슨 번역기 같은 걸 돌려서 문법도 안 맞는 영어 문장을 보여주면서 험할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다행히 언어가 틀려도 마음은 통한다는 건지 언니는 연신 안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을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고요. 또 제 덕에 자신이 살 수 있었다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나쁜 마음을 먹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가족을 다시 찾고 싶어 오게 된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겪었는지 신이 정말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곤 엄마랑 아빠는 그동안 언니를 찾기 위해 뿌렸던 전단지며 현수막이며 그동안 우리 가족들이 해왔던 것들을 언니에게 전부 보여줬어요. 평생 언니만 찾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언니를 나누며 얘기했죠. 그렇게 서로 한참을 울며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진정하고 그날의 일을 물었습니다. 25년 전 그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버림받았다고만 들었어. 내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누워있다가 미국으로 입양이 됐고 난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어서 내가 쌍둥이인지도 모르고 살았어. 근데 한국에서 큰일을 겪고 감사를 표하러 간 식당에서 처음 널 본 순간 뭔가 강한 이끌림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 나도 본능적으로 네가 나의 가족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 저는 언니가 7살 때 사라졌기 때문에 그녀가 저나 저희 가족에 대한 기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7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아주 어릴 때야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요. 근데 저희 가족이 모르는 사고가 언니에게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언니는 그 사고 때문인지 정말 옛날 일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었고 당시 자신이 병원에 누워 있었던 상황조차
왜 그렇게 있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땐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었고 모든 게 혼란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저의 쌍둥이 언니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대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제 얼굴을 처음 봤을 때도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었대요. 혹시 자신에게 사기를 치는 건가 생각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엄마와 저, 언니는 셋이서 밤새 수다를 떨며 서로의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25년 만에 잃어버렸던 언니를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살았던 형부랑 조카까지 생기게 됐어요. 갑자기 그렇게 많은 가족이 생기니 한편으론 어색하고 이상하기도 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해 하시는 부모님을 보니 더욱 그랬죠. 우린 다시 가족이 됐고 언니는 2주일 넘게 한국에 머물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에 1, 2회씩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온 이야기나 언니의 가족들 이야기, 양부모님 이야기 등을 나눴죠. 부모님과 언니 사이에는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우린 열심히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언니를 못 본 지 좀 됐지만 백신 맞으면 자기 격리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아마 연말쯤에 들어올 것 같아요. 가족을 버리고 백신 다 맞았다며 연말에 꼭 보자고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적처럼 언니를 찾은 후에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기적이 찾아왔어요. 바로 엄마의 암이 치료된 거였죠. 병원에서 전이됐던 암이 깨끗하게 제거됐다며 현재까진 다른 곳으로 전이된 게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만 잘 받으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기적이었어요. 아픈 엄마가 너무 걱정됐는데 언니도 찾고 엄마 암까지 나았다고 하니 지금은 세상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